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TV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나서 55시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략이 있을 것이다. 코드를 찾아야 된다. 그거는 이 보통 이 법률가로서 이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했을 테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석 달 전에 여러 발언들이 그때부터 이 그 비상계엄령을 할 것이가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벌써 두세 달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구순화했던 사람이 강단이 있고 한동훈 같은 사람에게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인가, 어떤 비책이 들어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그 새로운 혁명적인 어떤 그 정당에 이제 기대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그리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길을 찾을 것이다. 여소야대의 이런 것이 내부적인 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이상은 국힘당이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서로는 어떤 뭐 협상을 한다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다. 기대를 아마 접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엿볼 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를 보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초기에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한 데다가 또 이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건국 이후에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한탄을 쏟아내면서 이 판검사를 그리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사법부 마비시키고 이 장관들을 다 이렇게 지금 이 폭정으로 입법부가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 처리에도 이것은 뭐 속수무책으로 모든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민생에 관한 것, 그리고 민생 치안 이런 것들 대통령이 공약해오고 해 나가는 것들, 자, 이런 걸 발목을 잡고 못하도록 마약 범죄 단속, 다 이 민생적인 거잖아요. 또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재해 대책 예비비, 이 대통령이 돈을 아껴 쓰려고 얼마나 그 문 대통령이 지금 빛을 많이 지난 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그 축소 예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마약 단속, 민생 치안, 그리고 이 재해 대책 예비비, 아이 돌봄, 뭐 수당, 청년 일자리, 또 가스 개발하는 사업 다 삭감을 해버리고, 또 이 군대의 이제 초급 간부들과 이런 사람들도 봉급,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이런 것까지 완전히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해서 대통령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이제 엿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이제 이번에 어떻게 그런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280명 군인들, 특수군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허술하게 금방 이렇게 물러서 버리고 해제를 해버리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기에는 어떤 전략과 비책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민주당과는 더 이상 이제 함께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고 국힘당으로서도 더 이상
내가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그 있는 이상은 이거는 뭐 어떤 화해한다 이런 차원을 이미 벌써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벌써 이게 감지가 되어졌죠. 뭐 그렇게 할 바에는 새롭게 헤쳐 모여서 어떤 혁명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신이 탈당을 각오하면서 국민에게 호소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 반국가 세력과 자 여기에 이제 비상계엄령 전문에 보면은요 크게 반국가 세력과 자유 이 두 마디가 두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네, 이런 그게 자유라는 말이 13번이나 들어있고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6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그 문장 속에. 자, 그러면은 이것을 완전히 자유 세력과 이 또 반자유 세력, 반미,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이런 반국가적인 세력 이런 세력과 완전히 분리해서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집을 해서 내가 나가보겠다. 이런 것이 분명히 숨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이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한동훈이가 거기 있는 이상은 더 안 된다. 뭐 3인당으로 국민의 눈높이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지부동 이런 데 가지고는 기대가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은 더 이상 이것은 한동훈이가 이재명과는 형제로 삼고 윤 대통령과는 원수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화해한다, 뭐 마음을 넓힌다, 전략을 어떻게 새로 한다 이 차원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의 그것이 나타났는데 자 한번 이것을 이번에 그 결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국회에 갔던 한동훈이 먼저 어떤 그 이제 비밀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2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찬성포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가서 가장 먼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악수를 할 수가 있느냐. 악수하고 팔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정하게 같이 팔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서 그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얼굴을 아주 그냥 밝은 얼굴로.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표도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정하게 보는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 거기다가 여기 다 20여 명의 자기 국힘당에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재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들 둘러서가 있는 마당에 이게 정말 이 윤 대통령이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이거는요 참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내각을 총사퇴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대진표를 다시 짜고 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이런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전 세계의 보수와 진보 이렇게 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종북 좌파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한번 드러내는 것도 호소해보는 것도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두 세력이 완전히 이것은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이 심각성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자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자유라는 말이 12번이나 이 계엄 선언문에 들어있고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 6번이나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이 코드를 전략을 상상해 보면은 자유통일당과 가장 그것이 가깝다. 아스팔트 군중 혁명 세력들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조국 사건과 더불어 끌어올려서 그 조국의 그 서초동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 윤석열을 끌어올려서 대통령을 되게 만들었던 이 사실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스팔트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헤쳐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자유우파, 자유보수 우파의 세력으로 강하게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시민혁명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숨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한테 그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코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